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신입니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은요. 앞으로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이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의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스터 종목부터 종가 베팅 종목까지 챙겨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 바로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십니다. 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쉽고 빠르게 오를 종목만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리는 전문가님이신데요. 특히나 하이스트 전문가님은요. 누구나 따라올 수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스마트한 매매법인 인공지능 차트, 바로 하이스트 봇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이스트 봇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을 빠르게 선별하고 또 전문가님이 매매 타점까지 잡아주고 계셔서 지금까지 이런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5월부터 또 6월까지 꾸준하게 단기 공략했던 종목들인데요. 프롬파스트는 지난주 목요일에 노란톡방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6월 29일에 매수해서 현재까지 10.3%라는 수익을 보여줬고요. 또 이구산업 구리 관련주로 6월 12일에 매수해서 6%라는 수익, 나라셀라도 6월 8일에 매수해서 이거래일 만에 10.3%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힘든 시장,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한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제 또 맞이하는 하반기를 또 맞이했고 또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오늘 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이 또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부터 종가 베팅 종목의 종목명과 매매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 두 가지 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연일 외국인이 사들이면서 52주 신고가를 오전장에서 또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SK하이닉스도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HBM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하반기에 우리는 과연 어떤 종목을 또 유망하게 바라봐야 될지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또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중국이 반도체를 만드는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다음 달부터 통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를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또 히토류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 관련주에 대해서도 또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더 알차게 담아가시려면 노란톡 안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이 장중에 또 세세하게 전략 세워드리고 노란톡방 안에서 시황 분석부터 라이브 방송까지도 이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서만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때 바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방법은 문자 방법입니다.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휴대폰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그 링크를 꾹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는 저희 수익신호등 생방송 도중에만 생성이 되는 QR코드입니다. 저희 방송은 50분까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50분이 지나면 이 QR코드도 바로 닫힙니다.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비추시기만 하시면 휴대폰에 영어로 된 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꼭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QR코드가 조금 안 열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 신호등 하이스트 무료라고 또 이렇게 검색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입장하시면 또 노란톡방 안에서 오늘 또 챙겨오신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매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더 브레이크, 더 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7월 4일 화요일에도 또 투자의 교통체증을 해결해 주실 베스트 드라이버, 바로 하이스트 전문가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정일 7월의 첫날, 그리고 하반기 첫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 독립기념일, 그리고 휴장을 좀 앞두고 쉬어가는 분위기라 투자자분들 어제는 좀 기뻤다가 오늘은 잠시 좀 쉬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수익 신호등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도 또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또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입장하시면 시황 분석부터 라이브 방송도 노란톡방 안에서 제공해 드리고요. 또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오늘 또 가져오신 공략주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매 타점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QR코드가 조금 안 열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하셔도 100원 유료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조기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주가가 6.9%까지 뛰면서 마감했는데요. 3대 지수는 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양지수 또 혼조 양상을 보이며 출발했는데 지금은 어떨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현재 0.25% 하락하며 2,595.85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0.12% 소폭 상승하며 890.44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 증시 휴장 앞두고 국내 증시 오늘 잠시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7월 달도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연준과 우리 투자자들의 금리 전망이 너무 엇갈리고 있다는 건데, 연준은 추가적인 금리를 2번 정도 더 올릴 거고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고 계속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봐야 한 번, 7월 달에는 올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말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엇갈린 전망이 나중에 시장에 어떤 타격을 좀 미칠지는 7월 FOMC 이후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 테슬라 2분기 판매 대수 호조 때문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 등 전기차 업체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비엠이 전일은 에코프로가 달리더니 에코프로비엠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반도체, 이제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데 양 시장 모두 대형주 위주 수급이 좀 몰리다 보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또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제니 옐런 미국 이 재무장관이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는데 금일 히트로 관련 이슈 때문에 관련 종목들 중 장 초반에 많이 들썩였었고요. 어제 6월 제조업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경기 상황이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인데요. 이렇게 제조업과 좀 예를 들어 경기 상황이 좀 부진하면 7월 달에 또 금리 인상의 명분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또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이제 방향성에 지금은 좀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7월 초반에 수급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양시장 외인과 기관들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 개인들만 순매수 중이라 하루하루 이렇게 수급이 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계절 강세가 7월, 8월까지도 저는 계속 지속될 걸로 보이다 보니까 누님 말씀드렸듯이 배트 짧게 잡고 갈만한 종목 저희가 캐치해서 노란 속방에 매매 사인 꾸준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7월에는 또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은 시장의 흐름이 좋든 안 좋든 항상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종목들과 또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요. 앞서 살펴보시면 프롬파스트는 또 지난주 목요일에 노란톡방 안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재밌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커피값 종목이라고. 프롬파스트 6월 29일에 매수해서 10.3%라는 수익을 또 냈고요. 또 이구산업도 구리 관련주로 6월 12일에 매수해서 6%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나라셀라도 이거래일 만에 10.3%라는 수익을 내면서 5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또 시장 흐름을 일단 알아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또 어딘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은 저희 방송 외에도 노란톡방 안에서도 꾸준하게 시황 분석과 또 오전에 핫했던 이슈들에 관한 기사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입장하시면 이런 시황이 이런 정보들도 나는 조금 궁금했다 하셨던 분들도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수익률표도 잠깐 살펴봤는데 전문가님은 또 하이스트 보시라는 또 든든한 친구가 또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또 이 AI가 또 포착한 종목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전일 같은 경우는 7월 3일 AI 하이스봇이 포시엑스라는 종목을 포착을 했습니다. 3,335원에 포착해서 당일 하루 만에 19% 정도 급등이 나면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상한가를 말아 올렸고요. 금일도 장 초반에 갭 상승 이후로 쭉 바로 미끄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포착 가격 보고 짧게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 포시에서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을 맞았습니다. 권리락 효과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 급등을 좀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좀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도 1월달 올해 1월 말에 무상증자 권리락 전에 7,000원대 한번 진입을 했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권리락 전 가격으로 치면 2,000원대였는데 단기간은 아니죠. 6개월 반기 만에 2배 이상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아쉽지는 않은 이유가 그때 매수하고 짧게 저희가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었는데 거의 5개월 동안 박스권에서 행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긴 기간을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버티기는 힘들었을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크게 아쉬운 점은 없지만 최근에 이렇게 급등 전에 한번 눌린 목에 2,000원대 후반대 한번 잡아볼 만했는데 그건 좀 개별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저희 AI 봇이 포착해서 전일 짧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 보니까 아쉬움이 조금은 좀 덜어졌던 것 같습니다. 푸시엑스 같은 종목들은 말씀드렸듯이 오늘 갭 상승 이후로 윗꼬리 달고 쭉 밀리고요. 이렇게 무상증자 권리락을 맞은 종목들은 위에 이제 장대의 음봉이라고 하잖아요. 윗꼬리 달린 음봉이 출현되면 거의 물량을 풀고 나갔다고 보시면 되다 보니까 상승 전 가격으로 회귀할 수 있고 그리고 무슨 가격, 이제 신주가 나오는 날 무슨 가격 이하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은 절대 건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노란톡방 안에서 푸시에스를 저는 이제 추천을 나갈 생각은 없고요.
무증가 이하로 나중에 이제 신규 발행 이후로 확 눌러주면 그때는 또 슬금 한번 담궈볼 의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이런 가격대에서 잡을 필요 없다는 건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오늘 TFE라는 종목도 저희 AI 포착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16,890원에 오늘 9시 7분에 포착을 해서 장중에 제가 알기로는 오늘 한 17%, 20%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2만 원까지. 이 종목도 재밌는 게 당일 포착에서 16% 정도 포착가 대비해서 급등이 나왔고요. 재밌는 점이 예전에 2월달 정도일 거예요.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이 TFP라는 종목을 8,900원 부근에 1차로 진입을 한번 했었거든요. 8,900원. 그때 제우스라는 종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TFP 8,900원에 HBM 관련 종목으로 제가 추천이 나갔었는데 HBM이 공교롭게도 6월 중순 지난달부터 굉장히 좀 핫했거든요. 그때도 2월달에 좀 짧게 수익을 먹고 빠졌고 노란톡방에서는 이건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번 더 진입을 했었습니다. 8,000원대 한 번 더 진입해서 지금까지 버텼으면 거의 100% 이상 수익을 좀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너무 지루해서 그 보합 정도 약수익에 팔고 나왔어요. 이때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약수익에 팔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기간을 저는 기간을 좀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물론 뭐 4월달, 6월달 이렇게 두 달 동안 빡세고 행보해서 버텼으면 이렇게 큰 수익을 맛볼 수 있었겠지만 노란톡방에서 매일 이제 매수매수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신규 종목의 회전을 좀 하다 보니까 저는 2, 3주 한 달만 지나도 이게 수익권이든 아니면 보합권이든 상관없이 물린 듯한 기분이 들고 있고요. 두 달은 정말 좀 너무 길다. 제 기준, 그리고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두 달은 왜 이렇게 안 가지? 지루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기간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살짝 좀 지루합니다. 크게 밀린 종목은 사실 없고요. 대부분 약수익권에서 약손실,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지루한 흐름이 있지만 좀 버티는 이유는 개별적인 종목들이 강한 지류를 또 가지고 있고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살짝 지루함을 느끼다 보니까 또 짧게 수익의 맛을 좀 보고 싶어서 한 종목, 프롬파스라는 종목 단기적으로 진입해서 오늘 10% 이상 VI 걸리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짧게 한 4일 만에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렇게 짧게 제가 커피값 종목이라고 하는 이유가 비중을 10%, 20%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5% 이내에서 길어봐야 제가 3일에서 5일 정도 잡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지만 3일에서 5일 안에 VI 걸리면서 슈팅 나올 종목들 일주일에 뭐 한두 개 종목, 두세 개 종목 자주 드리고 있고 방송 중에서도 제가 종가 백신 종목이나 부스터 종목을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안타깝게도 부스터 종목들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잡으려고 보면 그 다음날부터 4, 5% 정도 갭상승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잡지 못한 종목이 꽤 되는데 금일 부스터 종목과 종가 베팅 종목은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방송 전까지 체크했을 때 오늘은 놓치지 않고 종가에 꼭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타이밍 맞춰서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고 스마트한 매매법인 인공지능 차트 바로 하이스트봇이 포착한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포시에스와 또 TFE에 대해서 지금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이번 주에는 또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아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또 마음만 앞선다고 또 될 일은 아니겠죠. 오늘 또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길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종목도 챙겨 오셨다고 하니까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매 타점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편하시라고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까지 다 받아가 보셔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QR코드가 조금 안 열린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하셔도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편한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오늘 핫했던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
것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서 반도체 대장주들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연일 외국인이 사들이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고 SK하이닉스도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 침체 상황 속에서도 HBM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챗 GPT의 효과로 AI 열풍이 부는 가운데 떠오르는 미래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은 3월 달에 또 노란톡방 안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AI 챗봇이 또 발굴한 또 DDR5 관련주 TFE를 또 공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이슈와 관련해서 반도체 중에서도 전문가님은 DDR5 쪽을 좀 유망하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올 연말까지 보면 저는 당연히 초록불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비중이 올해 말까지 절반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다 보니까 선반영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최근 상승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지금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 눌림목에 저는 진입할 걸 좀 권해드리고요. 2분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영상이 그렇게 좋지는 사실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암울한 분위기 내에서도 증권가에서 지난달부터 DDR5 효과로 반도체 시장이 턴어라운드 지점이 좀 빨라질 거다. 그래서 4분기 굉장히 좀 좋아질 반도체 업황이 이제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5, 6개월 정도 빠르게 앞당겨서 2분기부터 6월부터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시장 침투율이 4분기까지 거의 절반까지 확대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AI 서버용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DDR5, HBM 수요 증가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지금 뭐 신고가 행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제가 나중에 좀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DDR5 관련 지금 뭐 대장주는 금일도 이슈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성 DS, 아디코전자, TLG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이 DDR5가 가격 프리미엄이 DDR4 대비해서 뭐 17%에서 20% 정도는 더 높은 가격,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나중에 증가가 내년에 되면 업황이 당연히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DDR5라는 게 더블 베이스 레이트라는 컴퓨터 메모리 일종으로 전송 속도를 높인 차원의 고속 D램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DDR4에서 5로 2배 정도 개선된 성능을 가지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3분기에 메모리 재고가 하락이 좀 본격화된다면 저는 올 연말까지 이 반도체 업황은 꾸준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내년에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재고를 지금 뭐 제한적이다 보니까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하반기까지는 관련 종목들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파이어 레피드,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드 출시되면서 이런 서버용 CPU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까 고사양의 디램,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부분이 빠르게 전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판적으로는 대장주가 TLB 최근에 상승폭이 너무 좋았고요. 구공종 업체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하나 마이크로, 한양 디스크 같은 종목이 있는데 그리고 테스트 장비 부품 업체, 또 아디코전자, SIC, TSE 제가 아까 수익 리뷰해드렸던 TSE 같은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디코 전자라는 종목의 이제 차트 보시면 거의 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들 차트는 거의 비슷해 우상향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5월 중순부터 강한 상승 한번 장대 양봉을 들어올린 이후로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는 상향 추세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2만 원 정도 터치가 하고 잠시 눌러졌을 때 저는 추세 하단에서 저희 노란톡방에서 입을 벌리고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 추세 하단, 아디코 전자뿐만 아니라 TLB도 거의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 상단 부분 오늘 살짝 밑꼬리 달고 만약에 터치해서 하단으로 내려와주면 이 추세 하단이 지지받고 깨지지 않으면 추세 하단에서 입 벌리는 전략이 지금에 유효하고요. 이 전략은 제가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 이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될 걸로 봐서
추세 하단에서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추세 하단을 깨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저점 이탈하지 않을 경우 분할로 매수해서 올 연말까지는 한번 버텨봐도 너무 괜찮다. DDR5 크기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TLB랑 아비코전자뿐만 아니라 뭐 대속전자, 신태, 코리아의 서키트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수혜를 좀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종목이 지금 대장이라고 꼽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빨리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또 뒤늦게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점은 주도주 종목을 잡아야겠지만 주도주 종목이 너무 높은 가격에 내가 감히 들어가기 쉽지 않은 가격이 있다면 후발주자, 이 2등이라고 하잖아요. 이 후발주자가 언젠가는 다시 또 대장이 계속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주도주 종목도 좋지만 후발주 종목도 저는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놓고 저희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만약에 반도체 종목을 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픽아웃 이제 추세 판단을 찍고 내려오는 시점에 그 시점 맞춰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담아야 될 시점에서는 제가 TLB가 됐든 아비코 전자가 됐든 아니면 눈여겨 보고 있는 다른 종목이 됐든 진입 사인에 맞춰서 진입 타이밍에 맞춰서 사인 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반도체 종목이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 없다면 입장하셔서 제가 빠르면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추세 하단 터치됐을 때 진입 사인 드리는 종목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비코전자와 TLB에도 차트까지 보고 왔는데요. AI 열기로 또 고용량 디램의 수요가 증가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하반기에 또 DDR5 관련주의 주가 추이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DDR5 또 반도체 관련주의 후발주를 지금 공략하신다고 합니다. 이 관련주로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DDR5 관련주 또 반도체 관련주로 하반기에는 또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바로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중국이 반도체를 만드는 희귀금속에 대한 수출을 다음 달부터 통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를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에 테슬라는 히토류 대신 페라이트를 사용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전문가님.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히토류 관련주들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노란불 드리고 싶고요. 오, 네. 6일에서 9일까지 제닛 앨런 미 장관이 이제 방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중 이후로 지금 이렇게 무기화하는 이유가 방중 앞두고 조금 유리한 위치를 좀 차지하기 위한 중국의 포석이 아닐까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페라이트 정도뿐만 아니라 히트로 관련 섹터들이 3, 4월부터 계속 이 미국과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이라 희귀광물의 무기화, 중국이 80% 정도 독점을 하고 있는 희귀광물의 무기화는 오늘 내일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올 초부터 계속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삼화전자가 페라이트 관련 섹터로 급등이 나올 때 노란톡방에서 제가 상보라든지 크립토 신소재 같은 종목들을 알려드리면서 꾸준하게 다뤘던 재료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제는 윗꼬리 달고 빠지게 되면 그동안 상승분을 고스란히 또 반납할 수도 있는 자리라 지금은 진입하기가 상당히 좀 두려운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재료 오늘 교류만인 관련 종목들도 장 초반에 갭상승 이후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었고요. 파라이트 관련해서 대장이 삼화전자, 삼화전기 이런 종목들인데 추가적인 상승폭이 오늘 상한가를 안착해서 더 간다. 이건 사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눈여겨볼 건 히토로 관련 섹터 중에서 그동안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좀 대장격이었다면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한마디로 너무 많이 최근에 올라왔다 보니까 동국 RNS가 좀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동국 RNS 이후로는 티플렉스라든지 세노스 이런 종목들이 또 후발주자로 또 갈 수 있는 부분이라 후발주자는 저는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좀 드리고 싶지만 아직까지 6일에서 9일 제니 앨런 장관이 방중한 이후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 양국의 관계가 아직 미지수다 보니까 일단 노란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들 제가 두 가지 종목 좀 압축해 봤는데
삼화전자가 페라이트 관련 종목으로는 대장주였어요. 4월 달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4가 연속이었거든요. 2,000원짜리 주식이 거의 뭐 15,000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 이유, 지금 추가 등의 하락 대신 박스권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을 터치한 이후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AI 차트는 오늘 매수 신호가 나왔지만 저는 이 10,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내려올 확률이 크다 보니까 노란 속방에서도 매수 사인을 안 드신 이유가 굳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느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국 RNS입니다. 동국 RNS도 이제 4월 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한번 나온 이후로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을 했었고요. 횡보 이후로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한번 오늘 동일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AI 차트 같은 경우는 상승 예측 지표와 세력 매집 추정치가 이렇게 급성수로 올라가면 이 장대 양봉 이쯤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는데 이때 MACD 오실레이터라든지 심리선도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타점은 최근 4,000원대 초반대 타점이 정말 괜찮았었지만 문제는 이런 히드로 관련 테마들이 중국이 이런 시기 강구를 무기화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노란톡방에서 우스갯소리로 히드로 관련 종목들은 그냥 그 포트폴리오 안에 한두 종목, 만약에 한 종목 아니면 뭐 두 종목 정도 넣어 놓으면 중국이 이렇게 무기화할 때마다 10에서 20% 정도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내리막길 누를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다가 한번 슈팅 나올 때 짧게 수익 먹고 팔면 괜찮다. 그게 언제까지냐?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앞으로 뭐 계속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계속 유효한 전략이에요, 사실상. 근데 그게 동굴 RNS가 될 수도 있고 유니온 머티리얼스라는 예전에 대장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대장은 또 계속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티플렉스나 세노텍이라는 종목들이 또 대장격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대장을 잡기가 부담스럽다면 이제 후발 주자를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대신 주도주로 항상 잡아야 되는 이유는 올라갈 때 주도주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어차피 똑같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후발주자를 잘못 잡게 되면 그 종목이 대장주로 바뀔 때까지 굉장히 포트폴리오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 들어봤는데요. 지금 두 종목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삼화전자와 동국 RNS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은 또 이전에도 노란톡방 안에서 히토류 관련주에 대한 전략도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이 관련주에 대한 또 자세한 얘기 또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우측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중에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 이제 20분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야지만 오늘 전문가님이 또 가져오신 종가 베팅 종목과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매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의 힌트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부스터 종목은 뭘까요? 네, 금일은 2차 전지 소재 글로벌 믹싱 시스템 전문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믹싱 공정도를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별거 없고 이제 바인더, 보존제 활물질들을 이렇게 믹서 섞어서 슬러지를 만드는 업체이고요. 배터리 3사 증설에 따른 수혜가 계속 기대된다는 이슈가 4, 5월 달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수주,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주권은 계속 지금 누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난해도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거든요. 올해도 지난해만큼 실적 성장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도 상당히 약속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왜냐면 이만큼 수주를 좀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갈수록 좋아질 거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놔서 계속 주가는 오를 수밖에는 없다. 그런 종목이고요. 제가 차트는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커맨핸드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으면서 15,000원을 돌파했을 때 위로 18,000원까지 강하게 쏘아줄 수 있는 힘을 응축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19,000원대 2, 3월 달에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부터 3월부터 고개를 좀 들었었고요.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 13,000원대를 지지하면서 15,000원 돌파를 앞두고 힘을 모아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한 14,000원 부근에 종가 형성이 된다면 14,000원 부근, 14,000원 이하에서는 오늘 종가 배팅 또는 분할 매수, 이번 주까지 14,000원 이하로 분할 매수는 유효하다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 거라 종가 배팅도 좋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14,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도 유효해 보입니다. 대신 13,000원까지 분할 매수 한 다음에 손절은 저는 한 11,500원에서 12,000원 부근 정도 손절, 특히 이 초록색 추세선이 이탈됐을 때는 컷해야 되다 보니까 손절은 크게 잡기보다는 한 12,000원대 이탈됐을 때 손절을 잡고요. 14,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는 분할로 매수할 경우 15,000원만 돌파해주면 18,000원까지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다. 매트를 짧게 잡아도 좋고 길게 봐도 너무 좋은 종목이라 오늘 부스터 종목은 제가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에서 종목명 공개해드리면서 진입단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힘을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힌트는 또 배터리 3사 증설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차트 보시고 지금 오늘도 종가에도 진입해도 되고 또 내일도 진입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자세한 또 매매 전략은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다 세워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부스터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매 타점까지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장 중입니다. 장 마감까지 1시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도 전문가님이 종가 베팅 종목도 준비해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강의 후에 종가 베팅 종목의 힌트도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를 켜드릴 수익신호등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또 바로 전문가님의 유익한 강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강의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주식 대가들의 투자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월가에서 주식 대가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의 투자 철학과 투자 패턴, 그리고 투자 공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좀 많이 남기셨어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라. 그 말은 즉 가는 종목이 간다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은 좀 다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라. 그만큼 가는 종목이 가고 주도 섹터 그리고 그 섹터 중에서도 주도주를 공략하라는 얘기고 꽃밭에서 잡초는 뽑아내라.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수익적인 종목들은 그대로 두고 손실적인 종목을 팔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힘든 게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해놨을 때 당연히 수익이 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팔고 좀 지지부진하고 아직 안 올라오는 종목들을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파는데 이분은 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잘 가고 있는 빨간불 종목들은 그대로 두고 더 크게 키워서 먹고 안 가는 종목들, 손실나는 종목들을 과감하게 쳐내라.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알고는 있어도 실행하기가 좀 너무 어려운 얘기고 좋은 주식은 없다. 저는 이 말이 정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좋은 주식이란 없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모두 나쁜 주식일 뿐이다.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지만 재작년 네이버나 카카오, 삼성전자를 8만 원대 잡아서 5만 원까지 하락했을 때 그때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좋은 주식이란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전략 중에서 제가 조금 뒤에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 케인 슬림 전략, 그리고 커벤앤들 패턴, 그리고 위험 보상 비율에 따라서 3대1 손익 비율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 이거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간단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마이너스 5%에 손절을 했을 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15% 정도 수익권에서 팔라는 거거든요. 10개 종목 중에 5개가 수익 나고 5개가 하락을 해서 손절이 난다고 하더라도 하락되는 종목, 손절하는 종목은 마이너스 5%, 수익 나는 종목은 15% 이렇게 손익 비율을 맞춘다면 내 계좌의 수익은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는 없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커벤앤들 패턴 제가 조금 전에 제 부스트 종목도 커벤앤들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강한 상승 이후로 이렇게 완만한 U자형 하락, 이 하락폭이 보통 15%에서 20% 정도, 30%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 중에 한 15% 정도 이렇게 눌림, 20% 정도 이렇게 최대 눌림폭을 겪고 이렇게 U자형 반등이 나왔을 때 이게 장기적인 눌림목이라고 하잖아요. 이 눌림목에서 상승, 그러니까 좀 눌림목 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가 메스타점이다. 근데 이게 웬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쳐다보면 이렇게 위에는 커벤앤트 패턴이 대부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눌림목을 겪고 돌파가 됐을 때 위로 치고 올라간다. 이거 전고점 돌파하면 위에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올라간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근데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눌림목 겪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런 확률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뚫고 올라갔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다일 뿐이지 모든 종목이 이런 패턴에서 올라간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패턴에서도 이제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시황 그리고 이 종목의 거래량 등 따져볼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단순하게 커벤앤트 패턴이네 이제는 올라가겠네 생각하는 일차원적인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캔슬링 전략은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현재 분기의 주당 순이익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종목을 뽑아야 되고요. 연간 순이익 증가율도 20, 30% 이상 높을수록 당연히 좋고요.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 당연히 이렇게 신제품이나 신경을 하는 종목들 적시에 매수하는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S 수요와 공급, 할인 주식 수도 많고 그리고 최근 거래량이 큰 종목들을 잡으라고 하는 건 노란 속방에서 제가 입이 닳도록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점, 주도주를 항상 매수를 하라고 하거든요. 주도주와 소외주가 있다면 항상 대장주를 사라. 이게 좀 어려워요. 대장주를 사려다 보면 항상 위에 있다 보니까 손이 가는 건 소외주 아니면 후발주 종목들로 저도 손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주도주 사는 건 저는 정답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주도주가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가서 잡기가 부담될 때에만 후발주자를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관의 뒷받침,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 증가 종목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 윌리엄 오닐 대가부는 이렇게 강조를 좀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방향성, 당연히 하락장, 조정장에 무리하게 잡을 필요도 없고요. 특히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하락장에서는 절대 신고가 종목을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있는 신고가 종목을 적시해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 종목의 시장의 방향성이 조정이나 하락이다. 그러면 신고가 찍고 킥아웃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니까 지수가 안 좋을 때 하락장이 이제 시작이 될 때는 신고가 종목을 건드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전략을 내 수익률로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윌리엄 오닐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퀀트 이제 투자에 대해서 한번 강조 드린 적이 있어요. 분기 수익률, 연간 수익률 증가되는 종목을 하나 꼽았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17% 이상, ROE가 높은 종목, 그리고 3년간 순이익 매출 이제 성장률이 높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또 뽑았습니다. 그리고 기간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들 그리고 고점이 돌파한 지 1에서 3주 그리고 주가가 20% 이상 증가한 종목들 중에 부채율이 높지 않고 좀 가벼운 종목들 제가 5개 종목을 윌리엄 오닐 관련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뽑은 적이 제가 3월 8일에서 3월 12일 올해 이렇게 파인 테크닉스, HB 테크놀로지, 테라사이언스, 아시아경제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을 펀드 투자로 제가 추출을 했었거든요. 그 추출한 결과가 연평균 수익률은 27%가 나왔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20년 동안 계속 예를 들어서 분기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종목들을 계속 리밸런싱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27%, 20년 동안 11,000%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대신 최대 하락률, 만약에 이제 예전에 리먼 사태 같은 경우 큰 하락률이 나올 경우 68.95%라는 하락률을 견딜 수도 있다. 이렇게 펀트에서 이제 뽑아놨었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5개 종목 중에서 2종목은 마이너스 한 10%에서 20% 정도, 파인테크닉스랑 아시아경제는 3월 제가 이 추출한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한 3월 12일 정도, 그때 진입 가격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었거든요, 엑셀로. 그리고 현재 가격과 비교를 좀 해봤었는데 두 종목은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두 종목은 37%, 35% 정도 그 당시 진입가 대비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종목, 이 테라사이언스가 그 당시 2,270원대 제가 진입 포착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가격 오전에 6,700원까지 상승이 좀 나왔더라고요. 약 195%, 200% 가까이 한 4개월 정도, 채 안 되고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이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이유가 한 달, 분기, 단기별로 리밸런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종목을 사놓고 3개월 동안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왜냐면 퇴근하고 아니면 점심 식사하고 내가 보유한 종목들 이제 계좌에서 이제 올라간지 떨어진지 계속 매일매일 좀 점검하고 확인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테라사이언스가 2,200원에서 6,700원까지 올라가고 있을 때까지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뚜껑을 열어보지 않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그리고 이 윌리엄 오니라는 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포트를 만약에 구성했을 때 안 가는 종목들, 파인테크닉스라든지 아시아경제는 당연히 쳐내야 됩니다. 빨리 손절하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만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금강공업, 테라사이언스, HB 테크놀로지는 포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파인테크닉스, 아시아경제를 손절하고 새로운 포트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팔기는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팔고 리밸런싱 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분이 알려드리는 전략 그대로 했을 때 이런 수익이 난다고는 백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확인이 좀 됐지만 이걸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대로 전문가님, 따라하기는 쉽지 않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식 대가 윌리엄 오들의 또 투자 전략에 대한 강의까지 정말 유익하게 잘 들었는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종가 네. 베팅 종목의 힌트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종가 베팅 종목은 조선 기자재 종목 세트 중에서 피팅 밸브 생산 업체고요. 석유, 정유, 화학, 조선 등 전방 산업에 사용되는 이 피팅과 밸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고객사 확보 및 제품 공급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 수주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 올해 내년까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종목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바닥 1,500원 바닥을 다지고 지금 고개를 천천히 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11,500원 이렇게 단기적인 구름대를 뚫고 오늘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이 종목을 포착했을 때는 2.6% 상승 구간에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종가 기준에는 5% 정도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오늘 종가부터 이번 주까지 분할로 모아가는 거 유효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 끝나고 종가 베팅 종목 노란톡방에서 오픈해드리면서 아까 부스트 종목과 같이 진입 사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종가 베팅 종목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힌트는 또 피팅 밸브 생산 업체라고 합니다. 이 관련주에 대한 종목명과 매매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